하죠.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일단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느냐? 조금밖에 못했죠. 지난 시간에.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건 거의 없어요. 아무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표로 먼저 잘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죠. 그죠? 자, 표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편한데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가 아닌 사건들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있으면 B가 아닌 사건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전체가 10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6이고 4고 7이고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정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다시 그러면 뭐 여기에서 좀 더 써보면 4고 2다라고 쓰면 3이고 2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 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A1 사건 B다라고 하면 총 6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아닌 사건은 전체가 10개니까 4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인 사건이 7개면 B가 아닌 사건은 총 10개니까 3개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답을 쓰면 얼마냐면 10분의 6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랑 B의 복사권의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A이고 동시에 B인 거 찾는 거니까 몇 개죠? 4개죠? 근데 전체 중에 얼만큼의 비율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10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알겠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한 걸 기억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B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이게 분모에 해당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나는 어디만 보면 되는 거냐면 A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모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6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냐면 얘는 전체 6개인데 그 중에서 B인 걸 골라내는 거니까 분자에 누가 써지는 게 맞냐면 4라고 써지는 게 맞더라.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었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 무슨 뜻이냐 A가 B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한글로 읽으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B분의 라고 해서 분모에다가 B일 확률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얘도 보시면 A이면서 동시에 B인 걸 분자에다가 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면서 동시에 B인 걸 분자에다가 쓰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처럼 계산을 할 때는 B인 경우의 수를 분모에다가 써주고 분자에다가는 A와 B의 복사권일 경우의 수를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서 B가 A다라고 하면 이게 둘이 서로 순서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숫자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고 동시에 B인 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분자가 복사권의 확률인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이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걸 구하고 싶은 양변의 PB를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A랑 B의 복사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복사권의 확률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가 똑같습니다. 됐죠?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냥 얘가 뭐냐면 얘분의 얘니까 이 B를 약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B가 아니다
이렇게 썼다라고 치면은 얘는 PA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죠. 됐나요? 이해돼요? 늦었어요? 네? 왜 늦어요? 늦었어요. 왜 늦었나요? 늦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아무튼 봐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그치? 그래서 이게 복사권의 확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비율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문제 풀이를 했었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봅시다. 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74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요 498번 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랑 자, 읽어볼게요. 내가 조건부 확률을 구했어요. B일 때 A 확률을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더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자, 얘를 계산했더니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2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의 확률 그 다음에 B의 확률의 합사건의 확률이 5분의 4라고 또 나와 있죠. 그때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풀게요. 봐봐.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A랑 B의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갖다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진다. 자, B의 확률이고 분자는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지금.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한번 다시 써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PA분의 그 다음 PA와 B의 복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써서 답이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왜요? 여기까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합사건을 주고 곱사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사건을 주고 곱사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사건이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을 꼭 해야 돼요.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하고 더한 다음에 누굴 빼는 거냐면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이해? 됐죠? 그러면 봐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니까 이거는 B를 확률하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라고요. 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떠냐라는 거지. 내가 B의 확률을 2배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쓰면 어떠냐라는 거지. 얘도 똑같이 이번엔 A의 확률을 갖다가 3배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쓰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얘는 PA 대신에 J를 쓰면 되죠. 3 곱하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배 다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쓰면 되고 여기에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산수하면 답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4배의 P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맨 위에 써있어요? 5분의 4라고 써있죠. 그럼 둘이 서로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되세요? 이해? 됐어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연습시키고 싶었던 거 같냐면 조건부 확률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풀면서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없으면 다른 문제로 먼저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501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줬죠. 그래서 501번은 넘어가고 502번 자, 얘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편은 음악 동호회에서 두 노래 S랑 T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 거래요. S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라는 노래가 있고요. 남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5명이 있고 15명이 있고 5명이 있고 X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좀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쉬운 편이긴 한데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쉬운 편이긴 한데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 나왔을 때 이 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를 해줬죠. 해볼게요. 봐. 자, 근데 여기 읽어볼게요.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자 회원일 때라고 나왔죠. 그럼 거기서 한번 끊어서 읽어야 돼요. 네, 뭐 영어 시간처럼 한번 슬러시를 그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자 회원일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여자 중에서만 보라는 거구나. 이만큼만 나한테 유의미한 정보예요. 됐어요? 이해? 그러면 전체가 몇 명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15 플러스 X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노래를 선호할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S노래는 X명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X다 이렇게 쓰면 이게 확률이야. 근데 이게 얼마라고 써있냐면 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거 방정식만 풀면 되죠. 얘는 6X고요. 그 다음에 이게 15, 그 다음 더하기 X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얼마냐? 3이다. 이렇게 쓰면 바로 답이죠. 됐어요 이게?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하나도. 자, 그 다음 문제 밑에 거. 밑에 거는 약간 활용인데, 자,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503번 읽어보면 여학생이 2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300명이 있는데 두 영화 A랑 B에 대해서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정도 읽으니까 표 그려야 될 것 같아.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있고 A라는 영화, B라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어요. 됐죠? 근데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학생이 총 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200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는 관람을 했고요. A를 관람한 270명이래요. 그러니까 A는 270명이 본 거예요. 지금 A는 270명을 봤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었다라고 써있으니까 여기가 125죠. 그럼 한수만 한 번 하면 되는데 여기는 135명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니죠. 145명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학생은. 맞아요. 270명 중에서 남자 아니 여자 아니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영화를 관람한 290명이 있는데 이 290명 중에서는 여학생이 110명이래요. 그러면 남학생은 170명. 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숫자가 안 맞죠. 그지? 숫자가 안 맞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금방 상상할 수 있는데 아, 영화를 두 번 본 애들이 있구나. A도 보고 B도 본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요. 자, 그럼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예배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자, 그거 계산해야 되겠네. 일단 전체는 몇 명이 맞냐면 500명이 맞아요. 그죠? 근데 A랑 B랑 다 본 애들은 합해보니까 총 몇 명이 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냐면 56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영화 두 개 본 애들은 총 몇 명이라고 금방 나오죠? 60명이다라고 나오죠. 아, 그러면 이 60명 중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해볼게요. 지금 여학생이 A라는 영화랑 B라는 영화를 전체를 다 본 학생이 총 몇 명이냐면 여학생은 235명이에요. 235명이니까 두 개 본 애들이 35명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하고 여학생도 다 아니요 남학생들 A명 본 애들도 합쳐보니까 총 몇 명이 나오냐면 31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 계산 뭐 하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네요. 80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얘가 325명이면 325명이다라고 나오니까 영화를 두 개 본 애들이 2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를 보고. 그래서 두 편 본 애들은 전체가 6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표에 있지 않은 숫자를 찾아야 돼서 좀 어려운 것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되게 어렵지 않네요. 남학생은 25명이니까 여기가 25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분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답은 12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됐어요 이게? 뭐 이 정도도 너무 예, 복잡하게 된 겁니다. 표그리는 치고는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하고 곱해서 구할 수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였고 자 그러면 뭐가 어려운가 하나 봅시다. 있었어요 혹시? 506번 이거
복습할 겸 한번 볼게요. 506번은 흰 공이 N개,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흰 공이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공이 3개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냈는데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오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확률이 얼마냐면 n 플러스 3인데요. 그 중에서 분의 n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첫 번째로 흰 공이 뽑힐 확률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지는 게 맞아요? n 플러스 2라고 써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을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이다.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이거를 계산해라.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4분의 1이 나온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됐죠? 얘는 그래서 얼마씩 계산해야 되는데 모든 n값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뜻입니다. 그냥 됐죠? 2차 방정식 풀란 얘기고 계산부터 먼저 하고 다니게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2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한 게 n제곱 플러스 5 곱하기 n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7n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니까 방정식은 n-1이라고요. n-6의 곱이 0이니까 n이 1이거나 또 아니면 n은 6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n의 합은 얼마냐면 7이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계산은. 그렇죠? 이거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별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사건 이름을 하나 정해줬고요. 봐봐. 지금 처음 뽑은 애가 처음에 9번 뽑으니까 처음에 흰공 뽑는 사건 있죠. 이걸 갖다가 사건 이름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간 공 있죠. 예, 빨간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흰 공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는 빨간 공을 뽑아라 이거야. 그럼 기호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로 흰 공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는 빨간 공을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뽑는 공은 뒤에 있는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는 PA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뽑는 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주는 게 맞냐면 이게 비율 확률 두 번째로 뽑는 공이 확률이 n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첫 번째로 흰 공을 뽑았을 때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 n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나오는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계산은 쉬우니까 봐봐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내가 처음에 뽑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흰 공을 뽑지 않고 빨간 공을 뽑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빨간 공을 뽑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전체 공개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n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는데 빨간 공도 하나 줄었으니까 2다 이렇게 돼서 둘이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비율 확률이 다르다고요. 두 번째로 뽑는 공이 빨간색일 확률이 항상 n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분의 2도 아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얘는 B인데 B는 A가 아니었을 때 비율 확률이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똑같은 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얘는 A가 아닌 것과 B인 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 할게요.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야 그럼 진짜로 내가 두 번째로 뽑은 공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로 흰 공을 뽑고 두 번째로 검은 공을 뽑을 확률하고 첫 번째로는 흰 공, 빨간 공을 뽑고 두 번째로 빨간 공을 뽑을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맞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라는 조건도 이렇게 있고 B라는 조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을 확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확률하고 둘이 서로 더하면 그게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확률을 구할 때랑 여기에 있는 확률을 구할 때가 서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A일 때 B에 속하는 확률하고 이해돼요?
이 빨간색이 전체 A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요.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전체 S에서 아니요 A 바깥쪽이죠. A 바깥쪽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하고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온 거야. A 중에서 다시 A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다시 A가 아닌 것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만큼만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얼마 정도를 전체에서 차지하는지 알아야 내가 비율 확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건 방법이 얘네들을 더하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비율 확률을 구하는데 A부 동시에 비율 확률과 두 번째로 B인데 A가 아닐 때 비율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비율 확률을 구하는데 조건부 확률이 나와 있을 거니까 걔와 A의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율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A가 아닌 확률에다가 다시 A가 아닌 확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넘겨가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유형 4번에 맨 마지막 문제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 있는데 509번부터 하나 풀어보죠. 509번. 이것도 잘 헷갈려서 못 풀는데 한번 해볼게요. 잠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성인이 김씨인 사람의 비율이 A지역은 4분의 1이고요. B지역은 6분의 1이다라고 친대요. 됐죠? 그런데 A지역의 사람 25명하고 B지역의 사람 15명 중에 더 유명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성이 김씨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풀게요. 봐봐. 그럼 내가 그냥 이 문제를요. 국어적으로 푼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풀면 돼. 성이 김씨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거야. 그치? 성이 김씨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걸 구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 지역에서 뽑은 사람이 김씨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B 지역에서 뽑은 사람인데 김씨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지? 나는 김씨인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러면 김씨를 뽑는 방법은 A 지역에서 김씨인 사람을 뽑거나 또는 B 지역에서 김씨인 사람을 뽑으면 돼. 그거 두 개밖에 없어. 됐죠? 근데 이거 두 개는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덧셈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거를 잘 봐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게 내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A 지역에 살면서 동시에 김씨인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나는 김씨인 사람을 뽑은 거고 그리고 A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은 거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이게 김씨인 사람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B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산수하면 돼. 됐지? 그럼 녹색 잠깐 또 이해 안 되면 무시하시고 봐봐. 그럼 요거를 진짜로 계산한다고 쳐볼게.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일단 처음 뽑았는데 그게 A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있냐면 25명하고 15명하고 합치니까 40명 있죠. 40명 중에서 40명 중에서 몇 명이 A지역은 25명이 살아요. 그지? 자 25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중에서 A라는 지역의 사람을 뽑을 확률은 40분의 25야. 그지? 됐죠? 뭐 약분하시면 얼마가 나면 8분의 5다 이렇게 쓸게요. 8분의 5다 이렇게 나와. 됐지? 8분의 5가 나왔는데 동시에 내가 또 뭘 해야 되냐면 A지역인데 다시 김씨인 사람을 뽑아야 되지. 그러면 A지역인데 동시에 김씨인 사람은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4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해? 그럼 다시 해볼게. 밑에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 일단 B지역 사람을 골라내야 돼. 그럼 내가 B지역인 사람을 고를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될 거야. 나머지가 다 B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또 뭘 뽑아야 되는 거냐면 B지역에서 김씨인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럼 B지역에서 김씨일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지? 이렇게 뽑으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낼 때는 숫자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8분의 5하고 4분의 1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8분의 3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하고 곱해서 답 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약분해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약분이 2라고 나오니까 그럼 얘가 또 4분의 2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4, 8에 32분의 5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더하니까 답은 3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예, 이거 상태가 진짜 쉽고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 이게 구조를 파악할 줄 알면 좋다고. 그럼 볼게요. 봐. 여기 있는 8분의 5라는 숫자를 기호로 쓰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A 지역일 확률이야. 그지? 내가 뽑은 사람이 A 지역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야. 그러면 이거 뒤에 있는 4분의 1은 뭐냐? 김씨일 확률이야. 그지? 김씨일 확률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A 지역일 때 김씨일 확률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조건부 확률을 저기는 공식대로 막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말로 의미로 전해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8분의 3이다라고 쓰는 이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B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았을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6분의 1이라는 숫자 있죠? 여기에 있는 6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김씨의 확률이에요. 당연히. 근데 조건이 붙은 김씨의 확률이라는 거야. B지역의 사람을 뽑았을 때 김씨의 확률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에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이따가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뭘 배웠냐면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런 얘기 배웠죠. 그죠? 그 얘기를 마지막에 배웠는데 이따 다시 해줄게. 근데 이런 얘기야. 봐봐. 이것도 김씨의 확률이지. 이것도 김씨의 확률이지. 얘들아, 이것도 김씨의 확률이야. 그죠? 근데 조건이 달라지면 김씨의 확률이 다 달라. 4분의 1이야. 또 어떻게 내가 지역을 B로 선택하면 A가 아닌 지역을 뽑으면 6분의 1이야. 전체 grup에서 내가 김씨의 확률을 정확하게 다 구해봤더니 32분의 7이야. 완전히 다 세 개가 다르잖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역과 그 다음에 김씨의 확률이 서로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 이렇게 확률을, 김씨의 확률을 그때그때 달라져. 확률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확률값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A랑 B라는 사건이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제 자, 이거 관련된 거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510번.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치면 하얀색처럼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그지? 여기는 녹색으로 쓴 의미들보다 하얀색으로 푸는 게 편하니까 일단 저렇게 풀어서 답을 맞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A라는 주머니에는 흰 구슬하고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이 있는데 흰 구슬은 2개가 있고 검은 구슬은 5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검은 구슬은 4개가 있어요. 총 7개씩 있네요. 그쵸? 근데 한 주머니를 택해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어요. 근데 나오는 구슬이 서로 다른 색깔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케이스가 2가지밖에는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A라는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올 확률이고요. 이거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B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이 나온다. 이게 두 번째 확률이에요. 그치? 그러면 해볼게요. 봐봐. 근데 뒤에 있는 걸 봐봐. 어쨌든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을 꺼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을 꺼낼 확률을 계산은 하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를 거라고 어떤 주머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머니랑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꺼내는 거는 서로 확률이 달라지니까 종속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내가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이거 써줘야 돼.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공이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요. 난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뽑으라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내라. 이렇게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B라는 주머니를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 확률은 2분의 2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색을 꺼내야 되니까 또 7C2고요. 7개 중에 자, 그 다음에 흰 공은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은 4개니 4개 중에 하나를 뽑아내면 자, 이게 서로 다른 색깔을 꺼낼 확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확률 계산은 이렇게 돼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1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5, 10이죠. 10.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2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 3, 12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5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시면 6이고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21분의 11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죠? 이해돼요? 됐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지?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예, 별것도 아닌데 어려워요. 그지? 뭐부터 해볼까요? 3번이요? 네, 3번도 한번 해보고 그럼 14, 15번 다 하는 얘기네요. 자, 네, 알았어요. 많이 시원해. 좋은 얘기네요. 자, 보세요. 93번. 어느 회사에서요, 같은 제품을요, 두 공장 A에서 생산을 하는데, A 공장하고 B 공장에서의 생산량이요, 전체 제품의 40%와 60%이고요. 각각의 분량률은요, 2%랑 5%예요. 근데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했는데 불량품이었을 때 이렇게 나왔죠. 제 말 들었어요, 방금? 불량품이었을 때라고 나왔으니까 거기까지가 조건 방정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뭘 계산해 달라는 거냐면 내가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A에서 불량품이 나오거나 또는 B에서 불량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누굴 골라달라고 한 거냐면 거기 뭔가 하였을 때 불량품이 나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조건 방정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누굴 찾아달라는 얘기냐면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해볼게요. 봐봐. 그럼 이거 써달라는 얘기니까 계산 한번 해보죠. 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분모에 있는 거는 요 앞에서 계산한 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해볼게. A는 일단 전체의 40%예요. 그러니까 0.4죠. 그죠? 예, 0.4에 해당하는 물건이 A에서 나와요. 그러면 A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0.4가 되는 거고 불량률이 0.2%니까 0.02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라는 제품은 B라는 공장에서 나올 확률은 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량률이 5%니까 0.05다. 이렇게 되는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분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A에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고 이건 B라는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해달라고 했냐면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다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불량품 중에서 여기에다가 다시 0.02를 곱해주면 답이죠. 그러면 답은요 어떻게 될 거냐면 다 통분까지 하면 여기는 8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30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다시 분의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이 되죠. 그죠? 아니죠. 19가 되죠. 38분의 8이니까 2로 나누면 19죠. 네, 19 여기 한 그래서 19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게? 하나 더 해볼까요? 514번도 한번 해볼게요. 준열이는요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요 나오는 뒷면의 개수만큼 해리가 동전을 던진대요. 해리가 던져서 나오는 뒷면의 개수 네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그게 조건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준열이라는 애가 먼저 던져요. 준열이라는 애는 동전이요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가 0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열이가 나오는 동전이 뒷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 뒤에서 해이라는 애가 던져가지고 나오는 뒷면의 개수가 몇 개인 걸 구해달라고 했냐면 1개인 걸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이는 다 하나씩 나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누굴 골라달라고 했냐면 준현이가 뒷면이 2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준혁이가 동전을 몇 개 던져요? 2개. 2개 던지죠. 그러면 준혁이가 동전을 2개 던지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지 봐봐.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나올 수 있죠. 앞면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수 있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죠. 됐죠? 그러면 x가 뒷면이라고 하고 동그라미가 앞면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뒷면이 0개 나온 케이스예요.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가 뒷면이 하나 나온 케이스고요. 이게 뒷면이 2개 나오는 케이스예요. 확률로 써볼게요. 그러면 확률로 써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요 4분의 4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죠. 맞죠?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몇 개? 2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4개 중에 몇 가지? 한 가지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률이.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혜리가 던지는 횟수가 요 동그란 빨간색으로 쓴 글씨랑 똑같죠? 던지는 횟수가 0번이면 뒷면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얼마?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곱하기 확률은 0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안 써도 됐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2의 확률로 나는 동전을 몇 번 던지고 한 번 던지지. 한 번 던졌는데 뒷면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확률은 얼마일까? 2분의 1이겠지.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던져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4분의 1의 확률은 다시 동전을 내가 몇 개 던지고 2개 던지고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다시 얼마야? 4개 중에 2개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굴 골라달라고요? 이 녀석을 골라달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1만 남고요. 8이 이미 있으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곱하면 분자는 1만 남으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됐나요 이게? 자 그래서 얘는 답이 3분의 1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15번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어려워. 이게 왜 여기 있냐? 이제 이거 형 별로 안 나죠, 그지? 관심이 없어요? 나요? 바꿀 때가 돼서 이거 언제 바꿔야 되나 이거 잘 몰라. 저도 몰라요. 다 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반쯤 쓰고 버리는 건 아니죠? 몰라요. 자, 모르는 거. 자,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되고 양면이 빨간색인 카드랑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랑 한 면이 빨간색이고 한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있어요. 그지? 자,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있는 거야.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생긴 카드가 하나가 있고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한 면이 있는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는데 내가 여기 카드가 있는데 이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바닥에다가 딱 놨어요. 됐지? 이해돼요? 자 바닥에 놨는데 그렇게 바닥에 놨을 때 짠 보니까 빨간색이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게 빨간색이었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지? 하나 봐봐. 잘 봐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빨간색 카드랑 그 다음에 앞뒷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를 골랐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빨간색 면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검은색 카드를 고르면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내가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하고 들어있는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치? 근데 바닥면에 놨는데 그 녀석이 빨간색 면이 보였다라는 거야. 됐죠? 바닥에 놨는데 빨간색 면이 보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누굴 선택해달라고 하냐면 다른 면이 반대쪽에 안 보이는 면이 검은색인 확률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골라서 그대로 확률로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생긴 카드를 고르고 다시 내 눈에는 빨간색이 보이게 탁상 위에 놓았을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숫자 계산해볼게요. 봐봐. 안 어려워.
내가 빨간색 카드를 선택했을 확률은 얼마예요? 네, 3분의 1이죠. 당연히 3개 중에 한 장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바닥에 놨을 때도 빨간색이 보여야 돼. 그럴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다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2죠.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 2죠.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봐봐. 두 번째는 내가 한 면은 빨간색이고 한 면은 검은색인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근데 동시에 내가 바닥에 놨는데 하필이면 빨간색이 눈에 보일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얘를 골라 써달라는 거니까 분자에다가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 돼.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6을 곱해보면 2 플러스 1분의 2다 이렇게 나오니까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 됐죠?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자, 별로 안 어렵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 이제 마저 복습을 해봅시다.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 배웠던 거 거의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배웠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하고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그죠? 독립인 사건.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정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A랑 B가 독립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확률을 구하는데 B일 때 A의 확률을 구한 것과 A의 확률을 구하는데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는데 그 값이 동일한 값, 똑같은 값으로 나왔다. 확률적으로 숫자가 똑같아. 그러면 이건 독립사건이에요. 알겠죠? A랑 B가 서로 독립인 거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그냥 그 사건을 A의 확률이라고 써도 상관이 전혀 없죠.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내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해줄게. B가 와. 근데 어떤 팀이 축구에서 이길 확률을 구해. 70%야. B가 오지 않아. 근데 이길 확률을 구해. 또 70%야. 그럼 그냥 그건 그 팀이 이길 확률이 70%인 거랑 똑같잖아.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게 독립인 사건이야. 자, 이게 정이야. 근데 이게 정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훨씬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공식인데 뭐냐면 내가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초반부에 배우기로 혹은 지난 시간 초반부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자,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배웠어요.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그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봐봐. 지금 독립인 사건에서는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은 어차피 그냥 PA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굳이 조건부 확률을 쓸 필요 없이 PA 곱하기 PB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답이라고.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하고요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하고요 같은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나오면 이건 A랑 B라는 사건이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해? 됐니? 자, 이게 독립사건 얘기고 그러면은 대입되는 개념이 두 사건이 서로 종속사건이다.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종속인 사건은요 얘랑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A의 확률을 구했는데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과 그 다음에 B의 확률을 구했는데 미안해요. A의 확률을 구했는데 B가 아니었을 때 A의 확률을 구했는데 걔네들이 서로가 다른 값이야. 얘들아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가 다 이거야. 그지? 볼래요? 얘 봐봐. 내가 탁자 위에 카드를 놓았을 때 앞면이 빨간색인 거야. 앞면이 빨간색의 확률을 구한 거야. 그지? 근데 앞면이 빨간색의 확률이 두 개가 다 빨간색인 카드일 때는 확률이 전체 1이지만 하나는 빨강 하나는 검은 거를 뽑았을 때 상황이 바뀌었죠?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확률이 빨간색의 앞면에 놓을 확률이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이 서로 확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종속사건이 되는 거야. 어떤 카드를 뽑았냐에 따라서 빨간색의 확률이 다르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은데 이게 다 지금 뭘 구하자는 얘기였냐면 헤이라는 애가 내가 뽑았을 때 헤이가 다시 얘기할게요. 헤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구였어 아까 그 남자애가 동전을 던진 다음에 들었어요? 동전을 던진 다음에 그 동전의 뒷면의 개수에 따라서 헤이가 던지는 개수가 동전의 개수가 다르죠?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뒷면 나올 확률도 이 문제는 똑같네요. 그지?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잖아. 그지? 하지만 얘가 확률이 0이잖아.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 달라지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혜리가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준혁이가 앞면이 몇 개, 뒷면이 몇 개 나느냐에 따라서 다 확률이 다르잖아. 이해됐죠? 이런 걸 보고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즉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구한 것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의 확률을 구한 게 서로 다르면 종속이야. 지금까지 한 게 다 종속사건이야. 그럼 얘는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라는 게 곡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요. 근데 그 값이 누구와 다르냐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이랑 서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종속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하고 종속사건에 대해서 뜻을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나 봅시다. 넘어가서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유형 6번이고 516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516번. 자 516번이 요거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빨간색 글씨. 자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죠. 그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써볼게. A라는 사건을 한번 써보면 앞면이 동그라미고 뒷면이 X야. 그러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거 포함되고요. 앞면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뒷면이 나오는 것도 A라는 사건에는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동전을 두 번을 던지는 거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서 곱하니까 네 가지가 있지. 근데 네 가지 중에 얘가 두 가지를 차지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나 보여? 자, A의 확률이다 라고 쓰는 거야.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4분의 2다라고 쓰는가.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읽어볼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사건은 자, 이번에는 두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로 앞면이 나오거나 첫 번째는 뒷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다시 앞면이 나오면 됐죠. 내가 포인트는 여기죠. 지금 이거가 앞면이냐 여기가 앞면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다. 얘도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C라는 사건도 보자. 자 C라는 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면하고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 C래요. 둘이 서로 구호가 달라야 돼.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고 첫 번째가 뒷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고, 자 이렇게 생긴 게 C죠. 그럼 여기서도 C의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C의 확률은 얼마냐면 4개 중에 2개니까 얘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요? 자 한다. 이제 문제 풀게. 기억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독립인 걸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게 문제예요. 서로 독립사건인 걸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거야. 그럼 앞으로 누가 너한테 야 독립사건인 거 골라내 라고 하면 이 계산해 라는 뜻이야. 알겠니? 이 계산을 하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이 계산을 하려면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해? 얘들아 나 봐봐. 이 사건을 계산하려면 등호가 되는지 등호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몇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다 필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A랑 B가 독립인 걸 물어봤죠. 그럼 봐봐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A고 동시에 B에 들어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세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랑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는 얘랑 얘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봐봐. 확률이 얼마가 나오니? A랑 B랑 동시에 걸릴 확률이 얼마가 나오니? 4개 중에 하나가 나오지. 이게 누구랑 똑같은지 물어보는 거냐면 PA하고 PB의 각각 구한 확률의 곱이랑 똑같은지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같은 값이니 다른 값이니? 같은 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값이 됐으니까 독립사건인 게 맞는 거야. 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하나 더 해보자. 두 번째는 뭐 물어보냐면 B랑 C를 물어보거든요. 자, B랑 C를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B이고 동시에 C인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럼 B랑 C랑 동시에 해당하는 상황은 X5, X5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요거죠. 그지? 두 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X하고 5하고 요 상황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B이고 동시에 C인 경우에도 아니면 확률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산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면 B일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C일 확률의 곱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마지막은 얘네들이 서로 같은 숫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 같은 숫자예요? 아니에요? 같은 숫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독립사건이 맞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여기다 줄게요. 디귿은 이번에는 A랑 C랑 독립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거 찾으면 돼. 이제 쉽죠? 빨리 하면 돼. 5x, 5x 여기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A랑 그 다음에 C의 복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있잖아. 내가 A를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C를 확률하고 곱하면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은 숫자니까 독립의 사건이 맞는 거지.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뜻이야. 됐어요 이게? 넘어가도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 건데 자 어떤 거 해볼까요? 517번이에요. 517번인데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집합 한번 만들어봐.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말없이 썼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A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봐봐. A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이게 지금 총 몇 개예요? 8개죠. 8개. 그러니까 15분의 얼마? 8이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확률도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얼마? 7이다. 그 다음에 C 확률은 얼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5분의 6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자,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 A랑 C랑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돼 있죠. 배반 사건이 뭐였죠? 배반 사건이 뭐죠? 둘이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홀수랑 짝수니까 둘이 서로 겹치는 원소가 있겠어요? 세상에 홀수면서 짝수는 수가 없어. 그지? 없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배반 사건.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A랑 C랑 독립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A랑 C랑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A랑 C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요 안에서 홀수인 것만 골라내면 되니까 3, 5, 7, 11, 13이에요. 3, 5, 7, 11, 13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얘가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쓸게요. 바로 확률은 15분의 5라고 나와요. 자, 근데 A랑 C랑 독립인지 물어봤으니까 나는 무슨 계산을 하면 되냐면 15분의 8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15분의 6하고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맞죠? 같은 값이 나오겠어요? 그 계산 딱 봐도 아니죠. 그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답이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A라는 사건하고 C라는 사건은 서로 종속 사건이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맞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도 중요하죠. 문제에서는 독립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B랑 C랑 종속이네요. 그러면 디귿 똑같이 하면 돼요. B이고 동시에 C인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짝수하고 그 다음에 소수하고 똑같이 겹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기에서는 2만 하나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전체 15개 중에 하나니까 B랑 C랑 겹칠 확률은 15분의 1이죠. 자, 근데 B 확률은 얼마냐면 15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수의 확률은 15분의 6이죠. 그럼 이것이 서로 똑같은지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다른 값이죠.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B랑 C도 서로 종속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디귿은 종속이냐고 물어봐 버렸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됐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예요. 한 페이지 넘겨봐요. 그 밑에 거는 해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7번. 자, 여기 성질까지만 하고 잠깐 다 다시 할게요. 성질인데, 자, 뭐냐면 일단 두 가지는 그냥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봐봐.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요. A랑 B랑 배반 사건이래. 그럼 뭔가 A랑 B랑 독립일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A랑 B랑 종속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것도 틀려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립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왜요? 하면 이런 얘기야. 봐봐. 왜냐면 A랑 B랑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야. A랑 B랑 확률이 0이다. 이런 뜻이야. 됐죠? 자, 0이라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PA하고 PB하고 곱해가지고 답이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A나 B 중에서 공사건이 있으면 0인 확률을 갖는 사건이 있으면 숫자가 맞으면 얘가 독립인 게 맞죠? 그쵸? 근데 둘 다 0이 아니라면 절대로 0이 안 나올 거니까 종속인 게 맞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여기만 봐도 알아요. 봐봐. 야, A랑 B랑 뭐예요? A랑 B랑 뭐예요? 배반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0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말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해됐죠? 예, 근데 만약에 A랑 B랑 그러면 독립이 된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면 한 번 있어요. A 또는 B가 확률이 0일 때.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만대로 배반 사건인데 A랑 B랑 확률이 0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종속이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잘 봐.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에요. 됐죠? A랑 B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A가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과 B인 거, 그 다음에 A도 아니고, 그 다음에 B도 아닌 것들, 이거 세 개도 모두 다 독립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있다가 문제에 나오면 계산 하나 해줄게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는 꼭 알고 계시고
그러면 519번 얘도 하나 풀어볼게요. 읽어볼게. 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자, 둘 다 확률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죠. 0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0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억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 봐봐.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일단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PA라고 써도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A랑 B랑 서로 독립인 거는 이걸 더 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P 곱하기 P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알겠죠? 앞에 건 정의, 뒤에 건 계산식이었죠. 알아보는 판별법 같은 거였죠. 자, 한번 해볼게요. A랑 B랑 독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의로 보는 거예요. 기억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기억은 정의이기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요 패턴을 물어본 거예요. 자, 정의를 물어본 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요. 자, 니은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하고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은 종속이 다 틀려요. 알겠죠? 방금 얘기했죠? 틀려요. 왜 틀린지 보여줄게요. 자, 종속인지 독립인지 물어보는 건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이렇게 두 개 서로 계산한 게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이죠. 그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계산해볼게. 봐봐.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냐면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고요. 자, 이거 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산수해보면 둘이 서로 곱하니까 2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PA하고 마이너스 PB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러스 PA 그 다음에 곱하기 PB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쵸? 전개한 거예요. 그냥. 전개를 했는데 지금 내가 푸는 문제가 A랑 B랑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A랑 B랑 독립이니까 얘를 뭐라고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가정에 의해서 얘를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바꿔도 되죠.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에서 빼는 거예요. 누굴 빼냐면 PA하고요 PB하고요 예, 뺐으니까 그거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얘도 A급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얘가 뭘 의미하냐면 얘가 A랑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에서 A랑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라는 거니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의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건 드모로 간의 법칙 쓰면 누구랑 똑같아지니까 A의 여사건, 곱사건, B의 여사건하고 똑같아지니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증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증명 안 하고 저 문제를 보면서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A랑 B랑 독립이면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알겠죠? 종속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얘는 독립이니까 틀려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 디귿은 A랑 B랑 둘이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자, 봐봐. 디귿도 중요한데 이게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봐봐. A 그 다음에 B의 여사건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는이라고 써있고요.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다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세요. A랑 B랑 독립이면 나 보이냐? A랑 B랑 독립이면 이 내용 때문에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지. 그러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지. 됐지? 독립이니까 조건부 확률을 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럼 다시 봐봐. 그러면 A의 여사건하고 B도 무슨 관계냐면 A의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을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냐면 A의 확률을 갖다 계산하면 1-P A가 아닐 확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당연히 맞죠. 예,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됐죠? 예, 이거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대반 한 번이면 독립이다. 미쳤네요. 그지? 땡. 이렇게 풀면 돼. 안녕.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이게?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은 틀립니다. 예.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랑 B랑 둘이 서로 예, 독립사건이냐라고 말을 하면 꼭 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고 A랑 B랑 독립인지 물어보면 그건 이 계산을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예, 독립사건, 종속사건은 쟤랑 거의 싱크가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 내용. 됐죠? 예, 좀 이따 다시 해요. 자, 그래서 뒷부분 이제 확률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계산 문제가 먼저 나오니까 이거 하나 가볍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521번 A랑 B랑 서로 독립이다라고 나왔죠. 그죠? A랑 B랑 서로 독립이라고 나왔으니까 조건부 확률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이 나오면 P 곱하기 PB로 바꾸던가 아니면 P 곱하기 PB를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로 쓰던가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A의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4네요. 그 다음에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이 써있는데 A랑 B의 복사건의 확률이 PA에서 PB를 빼래요. 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면 이 문제는 끝난 거죠. 봐봐. PA 곱하기 PB가 얼마냐면 5분의 4가 PA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내용 때문에 여기에다가 PB를 곱한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PA니까 5분의 4죠. 여기에서 PB를 뺐죠. 그럼 이거 PB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는 PB 넘기면 5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PB가 되죠. 얘가 얼마냐면 5분의 4예요. 다 풀었죠. 그럼 여기서 B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9분의 상수에 주면 4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지? 요거 날리면 되지. 자,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 게 맞죠. 끝났죠. 자,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요 계산을 명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에 이제 524번 얘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A랑 B랑 그 다음에 C랑 세 도시가 있는데 내일 비율 확률이와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일 세 도시 중에서요 두 도시에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 단 각 도시에서 비가 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나왔죠. 됐죠? 합니다. 보세요. 그럼 이걸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도 있고 C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두 개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라는 도시랑 B라는 도시에는 비가 오는데 C라는 도시는 오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는 오고요. B에는 오지 않고 C에는 다시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A에선 B가 오지 않고 오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지? 이해돼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는 그럼 그 다음에 숫자로만 쓰면 되죠. 이제 자, 숫자로 하나씩 써볼 테니까 봐봐. A가 B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올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C에는 B가 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B가 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냥 바로 할게. 4분의 3을 빼면 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다 각각이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곱하기 하면 된다는 뜻이야. 됐어요? 이해?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봐봐. 얘도 2분의 1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오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B가 와야 되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안 와야 되니까 2분의 1이죠. 오나 안 오나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B는 다시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니까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은 덧셈하는 게 맞아요. 자,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번에 통분하지 말고 해요. 2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4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24분의 3이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은 얼마냐면 24분의 10이죠. 뭐 약분까지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죠? 12분의 5죠. 예, 이런 식으로 산수가 가능합니다. 돼요, 이게?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 다른 문제들도 다 비슷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자,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합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이건 뭐냐면 일단 독립시행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나중에는요. 오늘은 뭐 안 배우겠지만 다음 주쯤에는 배울 건데 다음 시간이겠죠 아마. 예, 얘가 다음에 이항분포라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이항분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물론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면은 얘는 꽤 그래도 연계도 많이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잠깐 가볼래요? 내용 부분. 앞에 잠깐 요약해 있는 내용 부분 잠깐 가보세요. 맨 앞에. 자, 맨 앞에 맨 마지막 내용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야 돼요. 독립시행은 확률이 똑같은 사건을요 여러 번 반복 시행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확률이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거기 읽어볼게요. 독립시행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확률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 더 읽고 나서 설명해줄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을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R번이 있을 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봐봐.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독립시행하면 일단 독립시행을 해야 돼. 독립시행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기준이 A라는 사건이에요. 자, 봐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독립시행은 이런 거예요. 확률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계속 던지거나 됐어요? 동전을 계속 던지거나 뭐 이런 확률이 똑같은 게임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나는 특정 사건 A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A라는 사건이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그 사건을 하나 결정하는 순간 확률은 결정이 되죠. 얼마냐면 예를 들면 3분의 2라고 결정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사건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잖아? 독립시행을 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딱 두 가지로 갈려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주사를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왔다. 혹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건을 확률을 P라고,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Q라고는 쓰는데 얘는 1 P입니다. 알겠죠? 이게 두 가지로 세상이 갈려요. 이해돼요? 사건이 그냥 딱 한 번 시행을 하면 딱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로만 간다고.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상황을 두 개로 나눠놓은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숫자는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총 몇 번 시행을 했느냐가 독립시행이 횟수가 중요해요. 이게 얼마냐면 n번이다 이거예요. 됐지? 자, 질문 자체가 이거야. 야, 내가 A라는 사건이 총 n번 시행을 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요한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발생이라고 쓸게요. 발생할 횟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해서 얘가 R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예를 들어주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사건 A가 뭐냐면 6의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총 몇 번을 던질 거냐면 5번을 던질게요. 자, 5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3번이 A라는 사건 6의 약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게 질문이야. 좀 더 매끄럽게 해볼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라 이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주사위를 총 5번을 던졌는데 그중 3번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이거를 처음 이 문제를 읽으면 독립시행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 생각이 들어. 6의 약수가 나오라고? 5번 중에 3번이?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오는 건 동그라미라고 하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건 X표라고 치면 5번 중에서 3번 동그라미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칠하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자
헷갈리니까 동그라미를 빨리 칠해보면 뭐 아무튼 이렇게 칠하고요. 자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저 어떻게 칠하면 뭐 헷갈린다. 두 번으로 바꿀게요. 아 짜증나. 세개 칠하면 헷갈리네. 두 번으로 바꿀게요, 미안. 그러면 동그라미 x 그러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10번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때마다 확률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다 다른 사건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확률을 계산하자면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돼. 동그라미가 나올 때마다 확률은 얼마냐면 6의 약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야,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또 3분의 2 곱하기 이제 안 일어나야 되니까 안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얘네들은 다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3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 5개를. 그럼 밑에 줄도 해볼게. 밑에 줄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야. 됐죠?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분명 순서는 바뀌었어요. 그치? 근데 동그라미가 2번이니까 어차피 3분의 2가 2번 나오는 건 똑같지.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이 3번 나오는 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숫자를 계속 10번을 다 계산을 해봤자 어차피 그냥 이 숫자가 똑같이 나올 거란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로 다 세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냐면 일단 5번 중에 2번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게 얼마가 될 거냐면 5번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동그라미 자리로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때마다 확률은 항상 얼마가 나올 거냐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숫자 3분의 2는 2번 일어났으니까 제곱하면 되는 거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 3분의 1은 3번이니까 세제곱을 하면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땡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공식에다가 맞춰서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라라고 하면 일단 내가 총 몇 번을 했지가 중요해. 내가 똑같은 짓을 몇 번 했지, 독립시행을 몇 번 했지가 중요해.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을 내가 결정해두고 그게 몇 번 일어났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일어나는 자릿수만큼을 선택해주면 돼요, N번 중에서. 됐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게 R번 일어났을 거니까 P는 결국 R번 곱했을 거고요. 일어나지 않는 확률 Q는 N-R번 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답입니다. 됐어요, 이해? 이걸 보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네, 그거래요. 예, 그거 생각나요, 나도. 예, 여기다 시간 없으면 뭐죠? 뭔 정리? 무슨 정리? 이양 정리 되죠, 그죠? 예. 힘들어라. 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봐봐. 어디로 가보시냐면, 자, 529번으로 가보죠. 그냥 밑에 있는 거 할게요. 530번부터 먼저 할게요. 530번. 읽어보죠. 내가 빨간 공이 있어요. 빨간 공이 3개랑 노란 공이 4개가 있어요. 빨간 공이 3개, 노란 공이 4개. 자,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그럼 확률이 다시 복원됐으니까 똑같아지겠죠. 다시 넣는 시에는 1의 시행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빨간 공이 나오면 1점이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오면 2점을 얻었을 때 5번씩 해서 7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그지? 그럼 빨간 공이 X번 나왔어요. 그러면 노란 공은 몇 번 나올 거냐면 5의 시행이었으니까 5-X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몇 점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 때마다 몇 점이죠? 2점이죠.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면 빨간 공으로 얻은 총 점수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으로 얻은 총점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냐면 10-X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몇 점이고 싶대요? 7점이고 싶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3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공이 3번 나오면 노란 공이 4번 나오면 몇 점이 된다는 거야? 7점이 된다는, 아유 미쳤네요. 2번이 점이야. 예, 2번이 나오면 몇 점이 된다는 거예요? 7점이 된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난 노란 공을 빨간 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 빨간 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 공일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7분의 3이야. 그 다음에 노란 공일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7분의 4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빨간 공은 3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건 3번 곱할 거고, 노란 공은 2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건 2번 거두도록 하면 돼요. 그지? 이러면 순서가 어찌됐든 확률은 다 이거라는 거야. 그럼 순서 바뀌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5번 중에 몇 번이 3번이 빨간색 공이니까 53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라는 거지. 국립수행 확률 만들 수 있겠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답 중에서 보면 3번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530번 말고 529번. 자,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인 누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졌을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이 사람은 자유투 쏘는 확률이 계속 5분의 4야. 80%는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안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지? 그쵸? 그러니까 막 몇 번 쏴가지고 막 통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기계인가 막 딱 그렇게만 나와. 근데 문제는 3번 던졌잖아요. 3번 던졌는데 한 번 이상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한 번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2번 들어갈 확률도 구해보고 3번이 들어갈 확률도 구해보라는 거야. 계산해볼게요. 그럼 3개 던졌으니까 그 중에서 한 번이니까 1이다 이렇게 쓰면 5분의 4는 몇 번? 5분의 1은 몇 번?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또 해볼까? 그러면 3번 중에 2개를 넣을 확률은 얼마냐? 5분의 4가 몇 번? 2번. 5분의 1이 몇 번? 3번.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3개를 전부 다 넣어라. 33이고요. 5분의 4가 몇 번? 3번이고요. 이 몇 번? 0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게 맞죠. 됐죠?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독립시행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푼 거고,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사람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만 하나 빼주면 되겠어. 한 개도 못 넣는 것만 전체도 빼면 되겠죠. 그럼 1에서 얼마 빼면 되죠? 실제로는 나는 3번 중에 몇 번? 0번 넣는 거야. 얼마의 확률로? 5분의 4의 확률이 0번. 그 다음에 5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이 되게 쉬워져요. 얼마냐면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는 125분의 얼마? 1을 빼면 돼요.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125분의 124입니다. 한 개도 못 넣을 확률이 125번 중에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넘길게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보면 유형 11번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문제들이에요. 이제 533번. 자, 얘도 읽어볼게요. 두 팀이요. 7번 경기를 해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대요. 근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A하고 B가 맞붙게 되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이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지? 한다. 봐봐. 이런 뜻이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우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B가 우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얘네들 확률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풀어볼게. 근데 여기서 A가 우승하는데 문제에서 조건은 뭐냐면 몇 번째에 우승해야 되는 거야? 6번째에 우승해야 되는 거지. 그지?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 5판을 해요. 첫 번째 판부터 5번의 경기를 할 때 동안 몇 번은 이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6번째 경기가 이게 마지막 경기야. 그지? 우승을 해야 돼. 6번째 빵빠레가 빵 터져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터져? 빵빠레. 이겨야 터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4번째 승리 게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앞에서 몇 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3승을 하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이 얘기를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난 5번 중에 먼저 3번을 이기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지고 이기는 건 일단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5번 중에 3번은 이기라는 거야. 근데 확률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이게 확률이. 물론 질확률도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따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6번째 이기는 거는 따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해볼까요? B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얘도 우승을 하려면. 얘들아, 근데 이거 2번 풀어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너희들을 이길 확률이요. A가 이길 확률하고 B가 이길 확률이 다를 수도 있죠. A가 3분의 2의 확률로 이기고 B는 3분의 1의 확률로 이길 수도 있잖아. 그 이게 완전히 달라져. 계산식이. 그렇기 때문에 예, 계산은 원래 2번 다 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얘도 3승을 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기면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그지? 그럼 얘도 숫자 계산해보시면 근데 5시 3이 되고 확률이 똑같아요. 이게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서 더하는 거니까 사실은 파란색만 계산하면 되죠. 예,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5세니까 32분의 1이에요. 그래서 32분의 1이니까 얘가 16분의 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3번 문제도 이러면 조건 확률 끝이에요. 됐죠? 봐봐요. 이제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끝났고요. 통계예요. 통계. 이제 통계고요. 통계는 세 단원이 있어요. 세 단원이 있고 여기요. 자, 반드시 자, 통계는 세 단원이 있고요. 배우는 내용은 되게 많아요. 앞에 경우의 수는요. 배우는 건 그냥 별로 없는데, 그지? 내용 정리해보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문제들이 엄청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통계는 약간 느낌이 좀 반대예요. 배우는 내용 자체는 되게 많아요. 내용은 되게 많은데 정리할 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종류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자, 통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제목이 확률 분포죠. 그죠? 자, 지금 배우는 거는 자, 확률 분포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이거 전에요. 이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확률 변수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확률 변수 자 해볼게요. 거기 보면 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때 확률을 기호로 저렇게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지? 자 봐봐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얘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동전을 던졌다라고 칠게요. 동전을 2개가 있었는데, 내가 2개의 동전을 던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동전을 2개를 던지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상황이 하나 나올 거고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상황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상황이 또 하나가 나올 거고, 마지막은 뒷면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상황이죠. 그죠? 그냥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숫자가 있지를 않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확률 분포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주어진 상황들을 숫자로 바꾸는 얘기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인 상황을 만들어요. 뭐냐면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래. 이렇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앞면이 나오는 개수다라고 치면은 앞면은 0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1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됐죠? 이렇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숫자로 넘어가는 얘기 있죠? 이걸 보고 함수처럼 대응이 되는데 이게 확률 변수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 자체가 확률 변수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얘는 앞면이 2개나 있으니까 여기로 넘어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뒷면만 있고 앞면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0하고 1하고 2라는 확률 변수가 만들어졌죠.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꼭 얘는 0하고 1하고 2만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돼. 봐봐. 내가 앞면이 나오면 1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앞면이 2개니까 몇 점이야? 2점이죠. 얘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니까 몇 점이에요? 0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뒷면만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점이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어떻게 이 상황을 숫자로 바꾸느냐는 내가 어떻게 상황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대응 관계를, 함수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요, 이렇게 생긴 숫자들로 다시 바뀔 수가 있는데, 봐봐. 여기에서 내가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뭐냐면, 봐봐. 0이라는 그런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나한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 확률은 얼마죠? 다시 4분의 1이죠. 됐어요? 이게 다시. 그러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확률은 얼마가 돼요? 4분의 2가 되죠. 다시 마지막으로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확률 변수가 확률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다, 이걸 다 쓰면 이제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앞에 단원인 확률인 거죠.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 내용에 이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봐야 돼, 이거. 통계 계속 쓰여. 확률 변수를 x라고 해요. 됐죠?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내가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x가 1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쓰면 됐어요? 이거를 앞으로 확률 변수가 1일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뜻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숫자인 얼마냐면 4분의 2죠. 예,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2분의 2다. 이렇게 대응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제 이거 상황을 보면서 다시 봐봐.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 봐봐, 이게 표본 공간의 각 원소야. 봤니? 이게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인데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각 원소에다가 실수값을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지? 대응되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확률 변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가? x를 가질 확률이야.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확률 변수를 가질 확률이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기호로 사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됐죠?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률 분포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걸 다 쓴 게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그 x가 갖는 함수 값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 그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우는 확률 분포고, 여기 앞에 있는 함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건 말로 쓰면 뭐 그렇게 복잡한데 상황을 보면 이해는 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할게요. 봐봐요. 자, 확률 변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면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률 변수가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이상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처럼요. 확률 변수가 누구 있는지 하나씩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확률 변수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셀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셀 수 없는데 셀 수 없는 이유가 뭐 너무 많아서도 셀 수 없지만 얘가 범위로 나타나서 그래요. 범위. 알겠죠? 범위로 나타나서 연속적인 숫자라도 셀 수 없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셀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수나 정수들 같이 떨어져 있는 애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떨어져 있죠. 정수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는 범위로밖에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1하고 5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어요. 못 세잖아요. 그지? 이런 느낌으로 셀 수 없는 게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률 변수 자체를 하나는 셀 수 있는, 하나는 셀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x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을요 셀 수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0이다, 1이다, 5다, 6분의 1이다, 7분의 1이다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얘를 보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야, 유리수나 실수가 나와도 여기서 하나씩 떨어지면 돼요. 알겠죠? 떨어뜨려 숫자를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어렵게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셀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이 유한계이거나 내가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유한계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과 1대1 대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봐요. A 단계가 있는데, 자, 547번 무슨 얘기인지 감이나 잡고 넘어가고 547번만 잠깐 읽어볼게요. 이상확률 변수인 것을 골라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합을 내가 다 셀 수 있죠. 그죠?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12까지 있잖아. 그지? 하나 다 셀 수 있죠. 몇 개 있는지 알죠?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얘는 이상확률 변수예요. 배차 시간이 4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이거 확률 변수 이상확률 변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은 셀 수 없어요. 연속적이잖아. 내가 1분 기다린다, 2분 기다린다가 아니잖아. 1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1분 기다리면 1이라고 쓰고 2분 기다리면 2라고 쓰는 게 아니야. 요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있잖아. 못 센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됐어요? 이해? 야, 니네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버스를 그냥 선생님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버스 늦게 왔어. 몇 분이나 늦었는데 5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가 5분을 딱 센 게 아니라고. 알겠죠? 5분을 센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 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저는 3분하고 4분 사이에서 기다렸는데 버스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이해돼요? 예, 셀 수 없습니다. 알겠죠? 키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 그렇잖아. 너 키가 몇이야? 저 162요. 아니걸? 그렇잖아. 정확하게 됐다고 쳐봐. 161.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 줘봐. 161.57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정확하게 들리면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너 키는 어떻게 말해야 돼? 너 키가 몇이야? 몰라요. 아니지, 모르진 않지. 아니죠. 161과 162 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우리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게 뭐, 예, 아무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유투 성공 확률이 80%인 농구 선수가 5번 자유투에서 성공한 횟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 없어요. 야, 왜 0번 성공한다, 1번 성공한다, 이렇게 있어요. 6개의 확률 변수가 있죠. 예, 그죠? 예, 모든 걸 또 다 셀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볼펜 2자루, 연필 3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임의로 2자루를 꺼냈을 때 나오는 연필의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세요? 볼펜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0자루겠죠? 셀 수 있죠? 그죠? 0자루. 아니, 여기서 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야, 여기서 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아, 확률 변수가 몇 개구나,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얘기야. 기다리는 시간이 5분이면, 아, 1분, 2분, 3분, 4분, 5분이지. 이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돼요? 저기에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겠구나 이걸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아이고 힘들어. 벌써 1분 안 됐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 끝났어요. 아직. 예, 시계 가도 안 끝나. 자, 오늘은 이건 못해요. 이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를 배우는데, 됐죠? 자,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말 들었어요? 0일 때 4분의 1로 가고 1일 때 4분의 1로 가고 그 다음에 2일 때 4분의 1로 가는 확률에 대한 계산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왜 저렇게 되는지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 자, 이렇게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확률을 구해라. x가 예를 들어 xi1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아까 방금 배운 표현이죠. 그죠? 확률 변수 x가 xi1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확률이 p니까 확률은 p 아니다. i번째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더니 i번째 확률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니까 저 상황으로 다시 써볼게요. 봐봐. 저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률 변수가 예를 들면 K라고 해볼까요? K의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죠. 보여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됐지? 그래서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얘는 확률 변수는 뭐냐면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번, 1번, 2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확률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확률은 자 봐봐. 동전 던지는 거죠.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무슨 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죠. 그지?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나는 총 2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냐면 K번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앞면이 나온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K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남은 거는 2-K니까 2-K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진짜 함수 맞출 때 얘가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돼요 이게? 자, 얘를 두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어차피 다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성질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에다가 표시해요. 확률 질량 함수 성질해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한글로 써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 써요. 자,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 쓰세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야,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범위로 써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A단계는 어디까지 그래서 풀어오면 되냐면 553번까지 풀면 됩니다. 거의 표시해놔요. 예, 그리고 아직 안 끝났고 B단계로 넘어갈게요. B단계로 넘어가서 딱 세 문제만 풀어보고 끝냅시다.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자,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보세요. 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쓰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 겁니다. 표를 만들 건데 이 표는 이름이 뭐냐면 확률 분포표예요. 알겠죠?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니까 확률 분포표인데 이렇게 쓰면 돼요. 봐봐. 자, 윗칸에다가는 확률 변수를 쓰고요. 그 밑에 칸에다가는 해당하는 확률을 쓰면 돼요. 확률 변수를 쓰고요. 밑에는 확률을 쓰면 돼요.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면 요 상황이 표로 나타난 거죠. 이걸 보고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건데 그거 할 때 요 표를 그리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요 단어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냐면 1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내용 정리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렇지 결국에는 그냥 저 프로그램 게임이 끝나는 단어니 해볼게요. 봐봐. 그래서 유형 1번 보세요. 유형 1번 559번으로 갈게요.
자, 569번에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써있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야 돼요. 뭐냐면 확률 변수가 x군. 그리고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에다가 내가 여기 써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그냥 확률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이렇게 써있죠.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3이야 이렇게 써있는 거죠. 됐어요? 잘 봐. 이게 중요해. 이걸로 보기가 힘드니까 나는 여기다가 뭘 그릴 거라고? 표를 만들 거라고. 그래서 확률 변수를 쓸 거야. 잘 봐. 보고 있지? 이거 하나만 잘 그리면 다음 시간도 되게 편해. 자, 한다. 자,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구냐면 x값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다 써달라는 얘기야. 그럼 x값은 누구 될 수 있어? 1하고 2하고 3이 될 수 있죠. 이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럼 뒤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요? 3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뭘 쓰냐면 확률을 쓰시면 돼요. 그럼 확률을 쓰는데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계산식이 x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오죠? k가 나오죠. 2를 넣으면 얼마 나오죠? 4 곱하기 k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9 곱하기 k가 나오죠. 근데 이게 총합이 무조건 얼마니까? 1이니까. 됐지? 그럼 여기에 있는 k하고 4k하고 9k하고 넣으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1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면 14 곱하기 k가 나오고 걔가 얼마니까? 1이니까 k라는 답은 얼마죠? 14분의 1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값은 뭐라고 나타나냐면 얘는 이제 14분의 1이고요. 얘는 14분의 4고요. 얘는 14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들면 이게 확률 분포표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쟤는 항상 표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좋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572번. 자, 확률 변수 x가 자,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나 있을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x제곱이 1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x고요. 여기는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요. 그 다음에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심심할까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안 써주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확률 분포표가 나와 항상 이 짓거리부터 먼저 시켜요. 여기는 a가 얼마냐면 a가 얼마냐면 확률의 총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8a가 얼마고 1이고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8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얼마? 4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8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확률을 구하래요. 상관없어요. 자, 이거 뭐라고 쓰면 되냐면 x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가 얼마인 거 구하라는 거예요? 1인 거 구하라고 한 거죠. 여기서 또는 합집하기가 그냥 그 서로 더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 확률과 x가 얼마의 확률? 1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세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각각이 얼마 있는지 내가 알아요. 8분의 3하고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8분의 3하고요. 8분의 1하고 더하세요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죠. 별로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은 576번입니다. 자, 이제는요, 아까는요, 확률 변수를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확률 변수를 안 가르쳐 줘요. 읽어볼게요.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대표로 뽑았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바로 그냥 표 만들게요. 자, 봐봐. 바로 그냥 표를 만들어 보면 확률 변수 x는 남학생이 뽑힐 수 있는 수예요. 대표가 2명 뽑는 거예요. 일단 여학생이 2명 뽑히면 남학생은 안 뽑히니까 0명이죠. 1명이고 2명도 가능하죠.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총합이 나올 거고 그걸 1이라고 쓰면 되고 이제 앞방에서 여기 있는 확률값을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확률을 쓰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쓰면 돼요. x가 0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말은 이렇게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내가 2명 뽑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5명이니까 3명 중에 0명을 5명 중에는 2명을 뽑을
이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난 8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남자 3명 중에서 1명을, 여자 5명 중에서도 1명을 골라달라는 얘기니까 28분의 1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마지막 남자가 2명 뽑힐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3명 중에 2명을 뽑아버리고 5명 중에는 뽑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 확률이 얼마나 나오냐면 28분의 얼마? 3이라고 나오죠. 됐어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28분의 10이고요 28분의 15고요 그 다음에 28분의 얼마? 3이다 이렇게 쓰면 표가 완성이 된 거죠. 참고 확률 질량함수를 써라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x가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 조그만 x다라고 치면 8c인데 미안해 이거 2야 8c인데 3c x고 그 다음에 곱하기 5c 2-x다 이렇게 쓰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됐죠? 여기에는 1, 2, 3, 0, 1, 2 대신에 x라고 쓴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x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써주면 이게 이 표랑 똑같은 거죠. 근데 표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인데 제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서 다 풀 수 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구하래. 그럼 어디 구해달라는 얘기야? 요만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28분의 15하고 그 다음에 얼마하고 28분의 3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8분의 18이라고 나오니까 됐죠 이게? 답은 얼마냐면 14분의 9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내용. 됐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거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 3번까지가 숙제다. 알겠죠? 됐어요? 예, 유형 3번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주말 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알겠죠? 확률과 통계분 하면 되잖아요. 앞에 경우에서 복습할 거 좀 줄까요?